16일 이사회 및 설명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준비했던 거는 지난 6월 1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총회 일자라든가 이사회를 다시 재개하게 된 계기가 잔함만 가지고는 시공사에서 절대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을 실행하든가 재원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느라고 좀 다시 한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각 세대마다 조합원들 개인마다 모두 자기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반드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조합 잔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4억 3,600만 원입니다. 4억 3,600만 원인데 지금 이달에 나가야 될 게 필수 사업비 중에 하나예요. 중도금 대출 나가야 돼요. 중도금 대출 여러분 잔압세대 빼고 166세대는 중도금 대출 60%가 모두 일어난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면 기다려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금만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2억 3,900 몇 단입니다. 그래서 그 돈 빠지고 또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2억 6천 정도 빠지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는 다음 달, 정말 진짜 정작 다음 달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사비 80%를 예측했을 때 4월, 5월, 6월분에 대한 거 공사 금액이 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4월 달 거만 안 나간 거죠. 그리고 5월 달 거도 이제 못 내치겠죠. 네, 못 내치기 때문에 2개월치만 하면 약 65억 원 정도가 됩니다. 65억을 못 받고 지금 공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급계약서대로라면 공사를 멈춰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자에 대한 거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혹시 12%입니다. 공사대금 못 주는 거에 대한 이자가 12%로 청구가 돼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사가 잘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 정말 공사를 멈춘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진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현장을 가면 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뭐 그냥 뭐 이런 사람이었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돈을 안 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 계속 숙이고 다니는 거죠. 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 필수 요소인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31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약 좀 러프하게 4억 정도를 좀 플러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35억이라고 한번 예산안 편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계는 이 두 개 금액을 이거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7월 달까지만 공사비는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준공 필수는 준공이니까 준공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준공 언제 하죠? 11월 30날까지, 즉 12월 15일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원 확보를 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제가 3가지 안을 준비를 해봤어요. 3가지 안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100억이 목표였습니다. 100억. 그리고 시공사랑도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미팅을 할 때 그래 좋다. 100억만 최소한 확보를 해준다면 공사비를 일부 한 28억 정도가 못 나갈 것 같아요. 100억 정도가 돼도. 그래도 그 정도만 되면
이자 청구 안 하는 거로 자기가 본사한테 어필을 해보겠대요. 하지만 지금 조합장님이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안 빨리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금 기존법까지 이자 청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자 청구 안 나가는 것도 2달,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지금 65억 원 정도를 놓치고 있음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합총회를 밴드에도 공지는 했지만 7월 14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수정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인 집 짓고 지금 집 짓는 거 보면 다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잘 버텨왔는데 공사비 못 주는 거를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게 반드시 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도는 분양대금의 10%입니다. 잔금의 10%가 아니고 분양대금의 10%입니다. 분양대금. 제가 지금 며칠 전이죠.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3월달, 지난 3월달에 납부하셔야 되는 10%가 얼마다. 그리고 그렇게 내고 나면 잔금이 얼마 남는다. 이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좀 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납에 대한 이자를 8%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6월 1일 날 우리가 5%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에 적금을 해놨던 사람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해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자라든가 뭔가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잔압을 더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없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상한만 있었어요. 유동화자금 대출만 일으키려고 했었을 때도 제가 지난 총회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자가 13%였습니다. 그런 거 대비하면 납부를 하시는 거에 대한 좀 어드밴테이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잔압을 좀 독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만 생각을 하고 항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좋은 상태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40%라도 납부를 했을 때는 지금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약 3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 40% 정도는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야 준공 때까지 필수 재원만은 확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0% 하게 되면 몇 세대 정도? 말 그대로 이제 169니까요. 169세대에 40%를 해보시면 4인 4, 4, 6에 24, 80 정도. 60세대 정도가 됩니다. 자, 이안입니다. 이안은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온 겁니다. 대출까지 실행시켜라. 대출까지 실행시키지 않으면 난 공사비는 못 받지 않느냐. 그럼 나는 하도급들한테 돈을 어떻게 주겠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대출로 실행을 할 겁니다. 개인 신용대출. 얼마? 100억을 목표로 해서. 다만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틀려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7월 14일까지 어떻게 반드시 기다리게 할 겁니다. 7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이 얼마 납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금액을 좀 줄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왜? 이자가 조금 더 나갑니다. 이자가 7.5%예요. 신용대출인데 7.5%의 이자고 8.5라고 적어놨지만 1%는 주관 수수료입니다. 이제 알선하는 사람들 있고 수수료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법무 비용, 이런 재반 비용이 들어간 그런 거에 대한 주선 수수료 포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출을 실행한다 그러면 1안이 확보되지 않아도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다만 문제는 DSR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얼마가 있고 이 사람의 월급이 얼마고 이런 거를 보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돼. 네, 그럼 돈을 빌려줄까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 역량도 바뀝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차주에 월요일날 미팅합니다. 확정됐습니다. 새마을금고고요. 새마을금고 대주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4일날 미팅했을 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하거나 멘트를 못하거나 어떤 플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면 이것도 다 무산됩니다. 제가 대주단만 벌써 지금 3번째 미팅했습니다.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보기에는 다 될 것 같이 해줬는데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도. 자, 어쨌든 24일날 저는 제가 할 돈은 할 겁니다. 미팅을 최대한 준비 잘해서 자료 준비 잘해서 조합원들이 모두 나와주셔서 대출 실행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안입니다. 3안은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해놨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지금 어렵다는 은행사에서 자꾸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유동화 자금 대출 원래 실행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또 100억이 목표였고 지금 현재는 13%였지만 9.5%까지 얘기는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IM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으로 좀 이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제 걱정은 상환식입니다.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조건이 많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이거는 전체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알다시피 우리는 계약서 안 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뭐 연락조차도 안 되니까 내가 누차 설명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중도금 대출 대주단이 60%를 대출을 일으켜놨어요. 근데 자기네를 1순위로 해달래요. 그럼 중도금 대출 대주단이 더 큰 금액을 꿔준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합의를 다 끝내야 됩니다. 또한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이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입주 때 12월 10날 모두 입금하세요 라고 하면 다 입금할까요?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몇몇 분들, 몇십 분들 때문에 나머지 조합원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성에서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고민하겠다. 조합원들 설득해 보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거 말고 개원 확보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빈 공실 세대, 즉 15세대가 남았습니다. 또한 상가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성에서는 저한테 이제 계속 압박, 저 사실 매일 압박당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7월 31일까지 한 세대도 못 팔면 당신들이 제안하는 이 제한 조건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어쨌든 지금 이 조건은 제가 임원분들한테도 아직 공표를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게 뭐였냐면 7월 31일까지 한 세대도 못 판다.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 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들렸다 왔습니다. 동 대표분들한테는 아마 가셨을 겁니다. 사진이. 제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팔아보겠다. 어떻게든 팔겠다. 주말에 쉬지 않고라도 어떻게든 팔아내겠다.
단 그러면 조건을 걸겠다. 지금 우리 게이트문 있죠? 게이트 지금 이제 우리 현장의 출입문 네. 그거 철거 다 시켜주고 셋백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문주 해달라. 그리고 100일동 앞에 조경까지 끝내달라. 도시가스 예정대로 끝내놨지 않느냐. 도시가스는 일성공사가 아니에요. 도시가스도 예정대로 끝내줬지 않느냐. 그러면 조경 거기다 끝내주고 셋백하고 현무원 담장하고 그 다음에 상가 앞에 다 그 부지 앞에 마무리하고 셋백해서 우리 단지 들어가는 거 문주까지 끝내줘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 팔아내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31일까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임원진들의 허락 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양 수수료를 세대당 자기네가 알선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행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뭐 여러분들 전화가 한두 통씩은 다 올 거라고 보는데 제일 풍경채 있죠. 네. 지금 여러분들 전화 무시하게 막 많이 문자 메시지랑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당 3,500만 원. 세대당 3,500만 원씩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리고 200만 원은 뭐냐면 3,700만 원이라고 써놨잖아요. 200만 원은 뭐냐면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줘야 됩니다. 즉 200만 원씩 15세대예요. 그럼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착수금 3,000만 원 주면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가진 사탕 발림에서부터 현혹되는 말에서부터 이렇게 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세대당 판매가 되면 3,5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70% 정도가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 10% 있죠. 그 다음에 중도금대출 60%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0%의 수익금을 했을 때 약 3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30억 원 정도가 분양 수익금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공간을 같이 할게 아니야 30년. 네, 100만, 1000만, 세대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대당 3억 원입니다. 세대당자를 내가 글씨를 빼먹었네. 세대당 3억 원. 그럼 45억 원. 그렇죠. 자, 그래서 한 5세대를 분양했을 때 15억. 8세대를 분양했을 때 24억. 자, 11세대 정도만 분양했으면 33억 원 정도가 수익금이 수입입니다. 수익이 아니고 수입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 지금 이제 또 다시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일반 분양 세대를 계약을 체결을 시키면 우리가 4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400만 원씩. 네. 400만 원씩 이사님 맞죠? 네. 그거를 좀 1,0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00만 원의 지금 금액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는 사실상 홍보를 정말 김성철 이사님만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현수막까지 제작을 하셔가지고 막 금요일날 달았다가 일요일날 밤에 철거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일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성에서도 자기가 공사업체, 알선업체에다가 팔려고 하는데도 뭔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소개로 했는데 가격 똑같이 다 받는다.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을 확보해 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 금액이 600만 원을 기준했을 때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약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나중에 수수료 바뀌면 3,700만 원인데 네. 1,000만 원에 분양이 되면 정말 다행인 거죠. 이 뒤에도 제가 설명이 아마 연이어지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가는 현재 저한테 전화로 문의 온 거는 한 상가로 치면 한 8건 정도가 돼요. 8건 정도가 되는데 그 8건은 딱 그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외에는 그냥 다 그냥 분양을 받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업체를 2개 정도 미팅을 했는데요. GS랑 CGV. GS랑 CU입니다. GS랑 CU만 연락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그저께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저께도 통화를 했었었는데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임대라도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러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가도 이렇게 해서 편의점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계속 입질이 와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여기를 소개시켜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편의점도 지금 제가 지난번 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위임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회 위임을 해달라는 뜻은 그거였습니다. 가격이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가격인가? 오히려 일성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들으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일성에다가 얘기했더니 일성에서는 검토한 결과 오히려 우리가 공사비가 약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랑 땅 매입비랑 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재세공과금이죠. 인입비용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가만 짓는데. 근데 거기서는 6억에 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 게 그러면 조합장님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파는 사람 입장에 당연한 심리 아니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억에 제가 총회에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위에가 4억이었고 아래층이 5억. 아래가 두 군데 해갖고 2.5억, 2,500만 원, 2,500만 원.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사의 위임을 좀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그럼 있습니다. 일성에서는 상가가 매매가 되는 것도 한 세대 이상 매매로 봐준대요. 상가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거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세대를 제외한 상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사인하시고요. 네, 사인하시고. 상가를 판매해야 그거를 가지고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예요. 그걸 포함 안 여기 돼. 포함 안 된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상가는 포함 안 됐어요. 상가는 포함 안 됐어요. 상가는 포함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상가는 일성에서 팔기 쉽지 않다라고 이미 예견을 한 겁니다. 그냥 이건 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 미지급을 검토한 거예요. 미지급에 대한 거, 자, 이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자 계산. 자, 우리 사업비 35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수공사비가 92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업비는 제외하고 미수공사비 92억을 못 줬을 때예요. 그거를 월 단위로 이자를 12%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월에 네, 아니요. 12월까지죠. 12월까지. 12월까지. 네, 제가 여기 준공전 지연이자라고 해놨잖아요. 준공전까지.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딱 나가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월에 대략 한 9,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싸죠. 지금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밀렸잖아요. 한 달밖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5억 원 밀린 상태예요. 지금 이달 말일이면 이제 65억이 돼요. 다음 달이면 이제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일할 계산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를 우리가 저기 100억 예산을 지금 플랜대로 100억을 마련해갖고 공사비를 한 27억 원 정도를 못 주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9,900만 원. 그러면 월에 따지면 2,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미 이자가 안 나갔어요. 그죠? 이런 거 따졌을 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여러분. 15세대에다가 상가까지 분양하면 이거에 대한 수익금이 지금 우리 분양가 기준으로 약 8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이자 대비 준공 이후에는 또 얼마의 이자가 더 계속 불어날까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는 순간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펜을 몇 번을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준공 전까지예요. 준공 이후가 있어요. 우리 입주자 지정일을 제가 공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입주 안내문까지 해서 이렇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내요. 입주 지정일을 한다는 뜻은 11월 30날 준공이 돼요. 그러면 12월 10날서부터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 잘못이에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본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본인한테 그날서부터는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합에서 다 돼요. 여러분들이 모아두신 돈으로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또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요? 공사비까지 늘어가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죠? 여러분들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2월 15일까지예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2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상환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죠? 12월 10날 또는 입주 지정일. 내가 예정해서 지금 12월 10날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2월 15일까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상환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조합에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자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지 대략 계산해 보셨나요? 평균 한 140, 150만 네, 원. 맞습니다. 14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준비 잘 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준비 잘 하세요. 자, 그러면 한 세대 분양을 3억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월에 이자가 좀 일부 납부가 되는 거죠. 네. 네, 납부가 되면 월에 이자가 한 300만 원씩 줄겠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 아픈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 3,500만 원 선납했을 때는, 즉 이거 선납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모아서 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요?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 더 이자를 물어가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를 만기했어요. 우리가 입주 만기했어요. 자, 입주 만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하세요라고 공표합니다. 10월 10날부터 입주하세요가 아니고 10월 10날서부터 언제까지 입주하세요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입주 만기 기준 됐을 때 분양률이 0%가 되는 걸 감안을 해봤어요. 이거
못 팔았어. 우리 조합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도 못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수수료는 그냥 저기 선수금 아까 3천만 원 줬잖아요. 못 팔았잖아요. 받아갈 돈이 지네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못 팔았어. 그러면 분양 수익이 지금 우리가 얼마 예상했다고 그랬죠, 제가? 80억. 80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80억이 얼마예요? 이거랑 상가까지 해서. 90억. 네. 아니, 이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랬을 땐 이거 똑같이 끌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미수공사분 80억. 80억만 한번 잡아본 거예요. 80억만. 이거에 대한 못 팔았을 때 이거를 못 마련할 거잖아요. 이게. 네, 못 마련하니까 이거에 플러스 이자가 이렇게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하려면 뭐 내야 되죠? 잔금 내야 되죠. 잔금 냈어요. 잔금 냈는데도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80억을 월 이자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월에 8천만 원씩 이거에 대한 이자에다가 플러스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죠. 저는 저는 그게 제일 무분양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미분양 시기가 네. 자기만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가면은 그게 집값 다 나가는 네, 이자가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크다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납부 방법입니다. 납부 방법. 잔금 내에서는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잔금 내에서는 여러분들 다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자, 몇 프로죠? 7월 14일까지 1층, 2층, 3층, 4층. 최소. 예, 최소입니다. 최소로 이렇게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100억을 만들려면 공사대금 최소한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플랜이 원래 100억이었어요. 100억을 160% 나눠보세요. 그러면 세대당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예, 세대당 6천만 원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납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 10%만 납부가 되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시행착오라는 건 여러분들이 3월에 성실히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92%. 일선에서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제가 1년을 넘게 떠들어서 92%의 잔압을 받았는데 이거를 해도 80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더 내달라는 겁니다. 얼마? 잔금 내에서. 자, 그러면 10%를 내신 분들은 입주시에 5천만 원, 5,500만 원, 5,600만 원, 6,600만 원 정도가 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희망은 저는 모두 납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자 플러스 알파를 해놨네요. 이자 플러스 알파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금 미납자들이 있었고요. 브릿지 대출 첫 번째 미납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자 받아야죠. 그래서 잔금 입주시라는 말은 지금 100억이라고 봤을 때 아니에요. 그거 100억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납부 방법만 보시면 돼요. 100억은 지워버리세요. 이제 납부는 7월 14일 날 10%를 냈으면 좋겠는데 10%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세대당 6천만 원씩은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나오는 얘기지만 100억이 확보가 된다. 그걸 이게 층별로 입주시 잔금이에요. 이게 지금 입주시 잔금인데 네. 최소한 이거를 내시고 그렇지. 이것까지 낼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1층 같은 기준으로 9,283만 원까지 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이제 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를 냈기 때문에, 자, 잠깐만 이거 제 얘기 들으세요. 이거를 7월 14일까지는 최소한 이거는 무조건 내셔야 되고 희망은 6천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입주할 때는 그거를 뺀 차감 금액이에요. 그거가 여기에 나와요. 하지만 문구를 제가 다르게 써놨네요. 자, 중도금 7차 미납원들이 계세요. 중도금 7차 미납원들은 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를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뜻은 아까 지금 김성철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잔금의 금액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중도금 7차 미납원들은 이거를 7월 14일까지 납부를 해도 금액은 똑같아져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자 받아야죠. 네. 몇 프로죠, 우리? 18%예요. 네. 18%의 이자로 청구가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브릿지 대출 선납원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 미납원들이 계셨고 브릿지 대출 미납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임의대로 진행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 청구 안 할 테니 브릿지 대출을 22년도 3월 달까지인가 아마 받아냈을 겁니다. 네. 그럼 대신 여러분들은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미리 선납을 하세요. 그럼 이자 청구 안 받을게요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브릿지 대출 납품하신 분들은 선납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3분 되세요. 3분. 세 분은 브릿지 대출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4,500만 원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뭐 금액상으로 좀 미스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중도금 대출 이제 상환에 대한 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 상환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제가? 2월 네,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25년 2월 15일까지 개인이 상환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때는 원래는 이제 가상계좌를 만든대요. 우리 어디서 빌렸죠? 농협입니다. 농협의 가상계좌를 만들면 거기에 보편적으로 보면 일시불로 시간까지 나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넣어야 돼요. 분할해서 넣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은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 원금하고 이자랑 계산이 되면 한 번에 무조건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 툴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 계약서 상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분담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잔금을 한꺼번에 모두가 준비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거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거였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후치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후치담보가 무슨 뜻이냐면 등기가 안 나왔어요. 등기가 안 나왔는데 등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본인 집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네. 본인 집들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후치담보라는 거는 그러면 준공 서류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 서류가 임박해서 서류 접수되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12일하고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사전 입주자 점검. 네, 양일간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확정이에요. 사전 입주자 점검이 이틀 동안 진행할 때 은행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은행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좀 미팅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후치담보를 읽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제주도 시장 경기가 2,500세대가 미분양 사태입니다. 제주도 내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은행에서는 후치담보를 안 읽어주겠대요.
왜? 지금 건물 짓다가 멈춘 게 너무 많으니까 준공이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 역량 밖이었지만 어쨌든 서류를 잘 준비해서 단체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국민은행인데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조율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지예요. 다 제주도 내가 제주도는 거들떠도 안 보고요. 그래서 육지에 지금 조율을 해보고 있는데 뭐 수수료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알선 수수료 내놔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단체로 좀 일으키면 3%대 후반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130명은 확보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생애 첫 주택입니다. 저는 생애 첫 주택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2%대나 뭐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금리를 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생 행복 대출, 뭐 여러 가지 건 바이 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첫 주택을 잡으셨던 분이나 또는 주담보대출을 개인 신용대출로 일으켜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로 130명에 나도 하겠다라는 위험을 제가 한번 사전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120명, 뭐 100명 미만이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제 역량 바뀐 거예요. 근데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해갖고 만약에 이제 130세대만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혹시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때 지금 내 생각에 가까워봐야 그런 사람들 많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중에 사전조사해서 진행하는 걸로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면 중도금 대출 대주단에서 먼저 빼간대요. 내 명의로 가상 계좌로 김경민 가상 계좌가 만들어지면 주담보 대출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도금 대출에서 이렇게 빼간대요, 알아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잔금을 가지고 뭐 신용 대출했으면 신용 대출을 갚고 잔금을 내야 되면 잔금을 내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급계약서 이거 쓰셨었죠? 네. 이것도 쓰셨죠? 어떤 게 마지막 건가요? 네, 이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 뭐로 받았나요? 이거로 받았나요? 네, 이거로 받았어요. 자, 중도금 대출이 이거로 받았다는 뜻은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금액이 작아요. 네. 중도금 대출이 금액이 작은 거로 60%가 실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가 증액됐죠, 우리? 2,500만 원 증액됐죠. 2,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70%니까 차이금이 발생했겠네요. 금액이. 가뜩이나 이거는 만약에 LTV만 이상이 없으면 70% 나오고 DSR 규정받고 뭐 좀 LTV가 신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 70%가 다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상환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죠?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뭘 했다? 부기 등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외부로부터 누구로부터 소송으로부터 막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언제 해야 됩니까? 부기 등기를 해지한다는 뜻은 소위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부기 등기가 해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로 다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신탁 등기로 변경을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합원이시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보존 등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다 하실 건가요? 조합에서. 네,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수탁자가 되는 거고 조합원분들은 위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저희 조합은 저 조합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우리가 한꺼번에 보존 등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 분양 세대는 그때 조합으로 귀속을 시켰다가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다시 취등록세를 내게끔 하고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 즉 여기에는 아마 안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조합원 분들 중에 두 분이 이미 세대신 건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저는 똑같은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추가 분담금이든 발생했을 때 모든 조건을 동일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지만 사용 승인일 또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주하시고 나시면 이거는 좀 한번 기분 좋은 얘기 있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가스 이제 인입됐잖아요. 우리가 한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에 이제 새집중후군이나 이제 보일러 시험 과정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서 좀 이제 보일러도 떼보고 균열이랑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확인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주하기 3일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도시가스 오픈해 주세요.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러면 와서 도시가스가 개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각 세대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차원이에요. 운영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미분양 세대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뒤로 빼줄게요. 완전히. 자, 조합원들 미분양 세대가 몇 세대였죠? 15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공정률은 75.39%다 완료됐다.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며칠이 수일이 더 지났으니까 더 공정률이 도달했겠죠. 6월달 기준으로 잔압이 더 납부된 건 없습니다. 14분 그리고 부적금 1분 해갖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도 안 받고 계세요. 거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참 운영을 한다는 게 참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 증명이 오고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증명 방법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법정 다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법정 다툼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과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미수령이 자꾸 돼서 반송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변호사님하고 미팅했는데 이런 내용도 다시 또 재확인해서 처리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퇴 조합은 사실은 제가 소송을 하겠다 여러분들한테 오픈은 못하지만 임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저한테 정말 전화 와가지고 돈 내놔라 소송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악에 맞춰갖고 막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마음대로 해. 내가 잘못했어. 왜 이제 와서 그래? 건물이 지어지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같아? 절대 착각하지 마. 내가 막 이렇게 저도 막 반말 아닌 반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15명이에요. 그죠? 빈 공실 세대가 됐다는 건 15명이에요. 제가 총회에 안내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 데이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 탈퇴를 시킨 거, 즉 법적인 근거로 해서 강제 탈퇴, 계약금, 인합금들을 법적으로 정리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고요. 그래서 강제 탈퇴 시킨 거는 7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은 합의하에 탈퇴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서약서 쓰셨고요.
근데도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곤혹스럽고 머리 아픈 것 중에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또 아픈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발표 못한 게 한 분이 계세요. 뒤늦게. 아마 이사회나 설명회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번 총회에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분양 저기 숫자 보시면 우리가 빈 공실 세대가 14였어요. 14였는데 이제 15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송에 대한 압박도 저는 일선에서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사회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한 명이 지금 이제 합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해놨어요. 실행해놨는데 이 사람이 변제를 안 하면 은행에서는 누가 연대보증인가요? 누가 연대보증인가요? 일성건설요. 일성건설하고 조합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저 뭐 가진 것도 없는 조합장 저. 근데 이런 그 저기 뭐야 연대보증인한테 가겠죠. 중도금 대출 탈퇴하고 나가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중도금 대출 상환도 안 하고 버티게 하면 그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 2달, 3달 걸렸습니까? 예. 한 2달, 3달 끝에 헐뜯 끝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자를 안 주고 있어요. 그 건이에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령인데요. 지급 명령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법원에다 접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혹여나 이의 신청이 제기가 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법정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저 그럴 자신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을 받고자 3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소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한들 이의 제기에 대해서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면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안을 뭐 꿰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맡기는 걸로. 300만 원, 네, 네. 300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 이사님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하게 되면 300만 원에서 요일은 정해놨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받고 한 80만 원 정도는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제명의 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합 규약에 보면 조합 규약에 보면 제12조에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의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조문에 보면 이제 사망에 위배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지금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두절돼 있는 그 조합원 집에도 찾아가고 수십 통의 전화, 수십 통의 메시지에도 답변을 안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버티고 간다 한들 이거는 마지막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회차 고지는 해놨어요. 근데 이분은 받았어요. 등기는 받았어요. 전달은 된 것 같아요. 다시 반송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노력은 제가 해보겠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연락이 안 닿거나 가족들을 찾아갔는데도 저를 만나게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은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게요. 제명의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뭐 기다리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끝나고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의 상태예요. 자, 등기. 우리가 25필지입니다.
25필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행사에서 뭐 갖고 있던 서류나 해갖고 찾아오라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4필지 빼고는 모두 찾았습니다. 4필지 빼고 모두 찾았고 결국엔 4필지는 도저히 못 찾겠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토지 명의상으로는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제 지문을 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지권 설정이 뭐냐면 25 땅덩어리를 한 필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대한 분할을 이제 안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 오지를 가지고 하면 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0건 중에 한국부동산거래원에서 60건 중에 17필지가 우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무관 말로는 30건 중에 과연 나머지 8필지가 해당이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말에서 이제 7월 말까지 해서 통보는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금 소명을 계속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과태료. 그게 뭐냐면 지연 신고로 됐을 경우에, 즉 지연 신고로 됐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허위 신고로 발각이 되면 100분의 1입니다. 토지금이 지금 보시면 80억이 넘는 토지도 있어요. 80억이 넘는 토지의 100분의 1은 얼마죠? 지난번 설명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억 6천만 원 정도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 조합은 지금 그런 상태다. 그게 뭐냐면 이제 법령에 따른 실거래 거래신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제가 9월달 정도 되면 공사는 한 95% 이상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실제 들어가는 입주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좀 제가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꼭 돈을 잘 납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은 3천만 원을 요구해 와서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깎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도 더 깎아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설명드렸고, 요것도 설명드렸고, 오수는 지금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통수 검사만 남았고요. 물을 한번 흘려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공 CCTV랑 뭐 이런 거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까지 끝나면 오수는 끝납니다. 그리고 오수는 지금 관로 공사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로 공사까지 이제 하천까지 이제 끝내놨습니다.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포장만 남고 각 맨홀 이제 굴곡점이죠. 꺾이는 부위에 맨홀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딱딱한 광이 800mm 광경이기 때문에 굴곡점, 즉 꺾이는 점마다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물이 누수가 안 되게 그 부분만 좀 남았습니다. 그것만 되면, 도로 포장만 되면 뭐 일단은 끝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 토지주랑 좀 인접 토지주랑 좀 문제가 사실 생기긴 했는데 좀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압이 부족하다. 7월 14일까지 내가 잔압률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성공사 미지급이 되면 최종적으로 공사 중지를 저한테 통보해 왔다.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인데 국비 신청이 지금 신청은 됐는데 아마
저희가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는 못해서 아마 떨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좀 2억 원 정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는 지금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초입구 한 입구에서부터 이 부분까지인데요. 약 한 38m 정도 길입니다. 근데 뭐 보안 서류하고 지금 시찰 나왔다 가서 6월 28일 날 최종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된다라는 가정하에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은 경계석이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경계석하고 그 옆에 이제 L형 축구라고 하는데요. 그 인도에 붙어 있는 도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부지 마감입니다. 경계부지 마감 다른 곳은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옆부지입니다. 네, 옆부지 이제 115동 앞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3동 어떻게 보면 옆쪽이 되겠죠. 이 부지가 땅이 지금 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땅이 푹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지난 3월서부터 대행사에 계속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이제 또 요구를 했었었는데 지난주에도 또 요구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인 최종 통보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문하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일성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해줘라, 메워줘라.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착공 허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토지주나 그쪽에 담당하는 토지주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행사에서 그러면 너네가 옆사업부지 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서 너네 땅에서 절토를 해갖고 그 앞에까지만 흙을 요 앞에까지만 절토를 딴 데서 해가지고 요 앞에까지만 조금 흙을 갖다 달라. 그러면 우리 일성에서 여기 이렇게 다 단돌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경계부지 펜스나 뭐 이런 거를 치고 나서도 소위 말하는 절벽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펜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혹시 제가 동대표분들한테 보였는데 저희 매놀이랑 펜스랑 다 우리 단지 이름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보셨나요? 전달하셨나요? 그래서 로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펜스도 설치하게 됐는데 유실되면 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추가 분담금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 공사비는 좀 일부 생길 거는 같습니다.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1억 5천에서 한 2억 원 정도 선에서 추가 공사비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거는 아직 제가 확답은 안 주고 버팅기고 있거든요. 버팅기고 있었지만 지금 공사비를 못 주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이 못 하겠어요. 그냥 지금 뭐 1억 5천 솔직히 말하면 1억 5천 달라 그러면 사실 내역에 없는 게 제가 봐도 티가 나거든요. 그런 뭐 부분이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변 분들이나 동대표 분들은
반드시 이거 납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